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원입니다. 10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10월 부동산 시장에는 큰 변화들이 있죠. 먼저 아파트 중도금 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고요. 또 여기에 받을 수 있는 보증 건수도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 큰 대목을 앞두고 이런 규제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 수요자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지 주목해봐야 될 시점인데요. 자, 부동산 시장의 큰 대목 앞두고 있는 지금 시장의 흐름,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팁은 물론이고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볼 수 있고요. 또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2-545-7988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합니다.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을 좀 캐치해볼 수 있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달 전국의 집값 상승폭이 올 들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전후로 열기가 주춤해지는 시장의 특성상 올 9월의 이 활황세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오늘은 이 상승세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10월에도 과연 그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들어서 9월 시장에 있어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하는데 수도권 지역은 물론이고 지방까지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9월 시장이 두드러지게 약진을 보인 이유는 뭐죠? 일단 가장 컸던 게요. 네.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공급이 아무래도 축소된다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걸 당연히 공급이 적어지면서 집값이 오를 거라는 그런 예상을 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9월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추석이 한 일주일 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수기라고 여겨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례적으로 화랑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전국적으로 다 상승을 했군요. 그리고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같은 아시죠? 그 재건축 단지들이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을 계속해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같이 올리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초만 해도 아마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부동산 주택 시장이 조금은 꺾일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습니다. 예, 연초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대출 규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그리고 또 아무래도 가장 큰 게 공급 과잉이었거든요. 이 공급 과잉이 좀 우려가 현실화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일단 금리 면에서 계속 1%대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동자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거기다 더해진 게 바로 8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종합인데요. 이게 발표가 되면서 더 상승을 불러왔고요. 발표 후에 한 달 동안 1.21%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가계부채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더 상승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례로 이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송파구 같은 경우가 한 달 전만 해도 역전세난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가격이 좀 더 올라가면서 물론 전세가율은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그렇지만 전세가가 낮아진 건 아니거든요. 매매가가 단기간에 확 오르다 보니까 전세가, 매매가에 대비해서 전세가가 좀 떨어졌을 뿐이지 전세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고 오히려 또 전세 품귀난을 계속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세가 좀 귀하다 보니까 반전세라든지 월세로의 시장 전환이 조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 투자하시는 측면에서는 좀 갭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전세가랑 매매가가 조금씩 벌어지다 보니까 좀 갭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어떤 지역을 선정하시는데 좀 더 면밀히 그 시장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또 과도한 대출을 이용하셔가지고 갭 투자를 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이 앞으로 10월, 11월 조금 부동산이 이제 좀 성수기가 찾아올 텐데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조심해야 할 때 부분이 더 많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는지 또 향후 전망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도 그 시원함을 해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시죠.
이영기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투자 소액으로 성공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10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리고요.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예. 가이드예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신가요? 저기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네, 저기 3억 가든이라고 저기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삼익가든 아파트요? 예, 예. 네. 삼익 맨션, 삼익 가든 네. 네,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네. 그거 이제 84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이제 재건축 바라보고 네. 28평짜리가 4억 2천 시세가 그렇더라고요. 네. 그거 이제 그 투자 목적으로 네. 그거를 매수하면 어떨는지 전문가님 좀 네. 조언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84년도에 지어졌으면 예, 예. 저랑 동갑이네요. 네, 재건축 바라보면서 투자해도 될지 제가 예.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관련 부분 고민 해결해 보세요. 본부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투자 목적으로 알아보시는 거고요. 예, 예. 예, 혹시 뭐 재건축 기대를 하시는데 예. 뭐 3위까지 현재 재건축 진행 상황은 좀 알고 계세요? 거기 뭐 안전진단이 들어갔다 하던데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머니 투자하실 때는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예. 투자하시기 좋은데요. 예. 좀 기간을 길게, 뭐 짧게 보시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보신다면은 투자로서 괜찮거든요. 예. 예,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예. 네, 지금 3위가든 아파트가 여기 이제 구분다리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 보면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연차들이 30년을 다 맞이했어요. 예. 네,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뭐 재건축되는 걸 한번 살펴보면 이 명일역의 3위가든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을 했습니다. 혹시 예. 알고 계세요? 예, 예. 예, 여기는 이제 솔베뉴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일반 분양하면서 좀 분양가가 높다는 말이 있었는데도 어쨌든 분양이 완료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에 비해서 그 옆에 3위가든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없어요. 재건축을 네. 진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아직 뭐 안전진단 단계라든지 뭐 이 사업 속도가 빠르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머니가 보시는 요 3위가든도 좀 비슷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아직 뭐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진 않습니다. 예. 물론 뭐 재건축 연한은 넘어서 재건축은 해야겠는데 일단 이 아파트 단지를 보면 보시겠지만 큰 길을 두고 단지가 좀 분리가 돼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또 약점도 있을 거고 혹시 어머니 28평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혹시 몇 동에 있는 28평 알아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3동입니다. 3동이요. 예, 예.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 하면은요. 예. 이 재건축은 무엇보다 대지 지분이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 아파트 단지는 특이하게도 이 동마다 같은 평수의 대지 지분이 조금 차이가 나요. 예,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어머니가 보신 3동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한 11평 정도가 되고요. 예. 반대로 이 길 건너 7동에 있는 28평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약 17평 정도로 좀 커요. 예, 좀 많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격 차도 분명히 조금 있을 거고요. 예. 나중에 재건축 할 때도 대지 지분에 따라서 분명히 가격 차가 좀 날 건데 예. 기왕이면 같은 28평을 알아보신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7동에 있는 28평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나중에 당연히 재건축할 때는 대지 지분이 큰 게 유리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시기적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 뭐 강동에는 둔촌주공뿐만 아니라 뭐 고덕동도 재건축이 되고 있고 이 주변으로 뭐 신동아라든지 뭐 앞으로 계속해서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준비가 되고 사업이 계속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부터 추진을 하더라도 최소한 뭐 7년에서 8년 정도가 소요될 거니까 예. 어머니가 그 시간을 중기적으로 보신다면은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셔도 좋고요. 예. 나는 그 긴 시간을 못 기다리겠어. 그러면 네. 어머니 투자로 접근하시면 조금 위험 소요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거는 분명히 좀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 속도를 면밀히 좀 계속해서 관찰을 하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이게 사업 속도가 좀 빠르다. 나는 조금 시간을 두고 투자해도 괜찮다고 하시면은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머니.
예. 네. 네, 시청자님. 예. 어떻게 생각하신 것보다 너무 기간이 좀 길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를 네. 들어보니까. 네, 길기는 좀 기네. 10년 정도. 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속도에 네. 있어서는 가늠해 보기 힘들어서 네.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네. 언제든지 어떤 부분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여기는 분당 야탑동 현대아파트 거주 중인데요. 네.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몇 평형에 거주 중이세요? 38평형이요. 38평형이요? 네, 이 지금 매도를 고려를 하고 계신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과연 지금 팔아도 괜찮을지 본부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본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좋은 데 사시네요. 네. 살기 굉장히 좋으시죠? 네, 살기는 편해요. 네. 혹시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5년 됐습니다. 아, 5년 전에요? 네, 5년 전에 매수하신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 조금 차이가 있나요?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죠? 네, 예,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네, 어쨌든 뭐 위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아파트거든요. 네. 야탐역이 상권도 잘 갖춰져 있고 뭐 위치적으로 다 좋은데 현재 네. 분당의 좀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요. 원래는 좀 리모델링을 뭐 추진했다가 리모델링이 조금 막히고 아직까지 어쨌든 우리나라에 리모델링을 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 네.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이 이렇게 확실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다시 한번 좀 흐지부지 됐다가 다시 또 네.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조금 또 상승했다가 다시 또 뭐 흐지부지 되면 내려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현재 분당 시장인데요. 네. 이 분당에서 특히 요 밑에 보면 파크타운이라고 있거든요. 네, 순회동. 예, 순회동 파크타운 같은 경우가 우리는 리모델링은 안 하겠다, 재건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예, 근데 그게 뭐 93, 4년에 지어지기 때문에 아직도 연한을 채우려면은 아직도 한 7년 남았고 그때부터 추진하더라도 굉장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에도 분명하고 좀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을 조금 이제 반신반의하다 보니까 우리는 재건축을 하겠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영향이 조금 이제 분당 전적으로 미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도 멈춰버리고 우리도 뭐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뭐 대형 평수가 워낙 많은데 또 1+1 쪼개기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네. 이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를 뭐 매도를 꼭 하셔야 된다. 그럼 뭐 매도 타이밍 잡는 거는 뭐 지금 뭐 1년 후에도 제가 볼 때는 큰 가격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어머니가 뭐 이주 계획이 잡히신다면은 그때 뭐 지금 실거주하고 계신 거죠? 네, 거주하고 있어서 뭐 급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뭐 거주하시고 어디로 뭐 이주를 생각하시는 데는 있으시고요?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혹시 매도를 한다면 지금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예, 예. 갖고 매도를 하셔서 어머니가 좀 더 살기 조금 편한데 혹시라도 조금 더 지금보다 뭐 가격이 오를 거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은요. 네. 이 주변으로 가신다면은 아무래도 판교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게 아니라면 좀 서울 쪽으로 들어오셔서 네. 뭐 현재 뭐 조성 중인 위례라든지 뭐 강남, 네. 뭐 보금자리, 뭐 세곡동 이런 데 지금 개발 중 한 데가 있잖아요. 예. 그쪽으로 올라오시는 게 이 현대 아파트를 계속 그냥 일정한 가격에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미래 가치를 보고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더 살고 있으면 어떨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살고 있더라도 지금 가격에서 많은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6억대 초반 정도 되나요? 예. 예, 아마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아마 그 수준을 좀 유지할 것 같아요. 향후 한 3, 4년 동안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이주 계획만 생기신다면은, 네. 그때 뭐 매도 타이밍은 잡으시면 되고요. 좀 더 네. 미래 가치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역시 예. 이주 계획 생기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혹은 다른 지역의 부동산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이 나타나면 언제든 또 고민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분까지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자, 끝번호 498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직장 때문에 인천으로 이사를 준비 중인 30대입니다. 미래 가치를 고려했을 때 송도와 청라 중에 어디가 더 나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송도, 청라 둘 다 국제도시 개발 한창인 곳이잖아요. 네. 사실 뭐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입지적인 여건이나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 어느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한데요. 가격 차이 일단 뭐 나나요? 그렇죠. 조금은 지금은 나죠. 아무래도 네. 뭐 송도가 먼저 좀 조성을 시작했고 송도가 좀 더 관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송도 시장이 살기는 굉장히 좋고 뭐 분양가도 세고 한데 생각보다 이렇게 오름세가 강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송도에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손해를 보신 분도 계시고 그냥 일정한 선을 유지하는데 어쨌든 송도는 뭐 교육 측면이라든지 뭐 생활 인프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진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거를 많이 오는데 아무래도 좀 실거주 하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에 반해서 이제 청라 같은 곳, 특히 이제 인천에서 국제도시를 한꺼번에 세 군데를 진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분산된 감이 있습니다. 뭐 송도라든지 영종, 청라 이 세 곳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다 힘들었어요. 청라도 처음에는 뭐 미분양도 많이 나고 아직도 조성이 다 안 되고 조성이 계속 진행 중인데 미래 가치를 보신다면은요, 저 같으면은 송도보다는 청라를 더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지도를 통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요, 송도는 이 밑쪽으로 있고 어쨌든 청라가 이쪽으로 있고 인천이 지금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국제도시를 조성을 했는데요. 왜 제가 청라를 말씀드렸냐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서울과의 접근성이죠. 송도도 물론 나중에 뭐 KTX 뚫려서 서울역까지 뭐 30분이면 간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송도에서 서울 가긴 조금 멉니다. 청라도 어쨌든 여기를 뭐 발전을 밀어주면서 어쨌든 청라 IC가 뚫리고 또 경인고속도로에서 청라로 진입하는 길도 뚫어줬고요. 또 향후에 기대되는 게 바로 7호선인데요. 지금 7호선 연장을 청라까지 한다는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닌데 어쨌든 이 7호선이 서울을 통과해서 뭐 강남까지도 연결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과의 접근성 이런 거를 봤을 때 청라가 지금보다는 지금은 뭐 가격이 좀 송도보다는 낮지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여기 뭐 가정 신도시라든지 또 여기 이제 뭐 루원시티 같은 게 주변에 있습니다. 어쨌든 루원시티에 인천시청을 뭐 이주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그 뒤로 해서 검단 신도시에 뭐 스마트시티가 뭐 들어온다는 조성까지 있는데 뭐 아직까지 뭐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는 뭐 오늘 보니까 뭐 체결을 하려다가 약간 좀 연기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호재들이 복합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송도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신다면은 청라 쪽, 물론 지금 더 가격이 낮기 때문에 송도보다도 조금 접근하시기가 쉬울 거고요. 나중에 미래를 보더라도 청라 쪽으로 오시는 게 향후에는 부천이나 뭐 인천에 계신 좀 새로운 아파트로 이주를 하시려는 분들이 아무래도 청라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주를 생각하시고 미래 가치를 본다면 청라 쪽을 더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도와 청라 국제도시 가운데에서는 미래 가치나 지금 가격대 투자 메리트로 봤을 때는 청라 쪽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또 관련 고민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네, 예.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신가요? 신길동 뉴타운 레미안 에스티움 하고요. 네. 상도동 더샵 그 실거주 목적으로 네. 어느 쪽이 더 괜찮을지 아. 향후 전망하고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신길동 레미안 에스티움 같은 경우에는 몇 평형 관심 갖고 계시죠? 25평이요. 25평이요? 그럼 상도동 더샵은요? 25평. 25평 똑같이 신길동이냐 상도동이냐 레미안이냐 더샵이냐 이렇게 고민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본부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본부장님.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길동 레미안 에스티움은 뭐 매수하셔서 들어가실 거고요. 예, 예. 아까 실거주 목적이신 거고요. 예, 예, 일단 레미안 에스티움을 저는 권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한 내년 4월에 입주 예정이죠. 예, 예,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레미안 에스티움이 여기 이제 신길 7구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단 이 신길 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여기서 가깝고 좀 이제 먼저 선점하고 또 단지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신길 뉴타운 내에서 좀 시세를 주도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예. 현재 25평 보고 계신다는데 혹시 시세 정도는 알고 계신가요? 예, 한 5억 5천에서 6천 정도 하거든요. 예, 그렇죠. 가격이 조금 처음 분양가보다 조금 오른 상태고요. 예. 이 신길동을 말씀드리면은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 예정입니다. 뭐 예. 5구역에 뭐 이렇게 SK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뭐 8구역에 뭐 자이, 뭐 9구역, 12구역 해서 지금 뭐 이주가 진행된 곳도 있고, 뭐 관리 처분 받은 곳도 있고, 어쨌든 이 신길 뉴타운이 어느 역할을 하냐면은요, 일단 여의도랑 가깝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여의도 업무 인구의 배후 주거지도 할 수 있고, 또 이 7호선이 강남학을 통하기 때문에 또 이 강남이 워낙 비싸니까 이 강남에 일하는 사람들도 신길 뉴타운으로 적잖이 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상도동보다는 저는 신길 뉴타운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 예. 신길 뉴타운 안에서도 이 레미안 에스티움 같은 경우를 이게 뭐 신도시가 조성될 때도 시범단지가 먼저 조성이 되잖아요. 예. 그럼 남은 시범단지는 가장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 나중에 새 아파트들이 분양가를 높이면서 시범단지 아파트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 신길 뉴타운에서는 어쨌든 이 레미안 에스티움이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분양을 했고 앞으로 계속 속속 분양이 될 예정인데 위치는 가장 좋고 또 거기다가 앞으로 차후 진행될 아파트들 분양가가 올라가면 이 레미안 에스티움은 분명히 더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여기는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로도 저는 조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기왕에 뭐 상도동하고 신길동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은 저 같으면은 요 신길동 레미안 에스팀으로 들어오셔서 실거주도 편하게 하시고 나중에 조금 더 가격이 상승된 그런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갖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신다면은 요 신길동을 한번 눈여겨봐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영등 보고 신길동 레미안 에스티움 쪽을 무게를 더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혹시 추가적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시청자분들의 고민은 여기까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오프라인 세미나 통해서 풀어보시죠.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투자 소액으로 성공하는 방법 제시해 드립니다. 10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7호선 학동역 X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주제가 부동산 투자 소액으로 성공하는 방법이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이 규모 자체가 좀 금액 단위가 커서 좀 고민하시는데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법이라 이 힌트 조금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힌트 조금만 주실래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솔직히 뭐 5억, 10억 뭐 이런 투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 네, 계시는데 그런 많은 투자금을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조금 고민도 되시고 힘들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소액으로 먼저 투자를 꼭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특히 투자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큰 금액보다는 소액으로 먼저 투자를 하셔서 거기에 따른 이득을 보시고 그렇게 되면 좀 더 금액을 불려가시는 게 좋고요. 소액 투자도 지역을 꼭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 소액 투자로 적합한지 또 어느 지역은 뭐 수익형으로 적합한지 이런 종목의 차이가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미나 오시면은요 아마 되게 속이 시원하실 거예요. 소액 투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 시작하고 싶었던 분들은 부동산 관련된 이 세미나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생생한 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짜 정보만 모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지금부터는요, 관련된 궁금증 서울전화 02-2077-639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의 김철무 대표, ANC 도시개발의 김규현 수석연구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 정보들 먼저 투자 포인트부터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김철무 대표님,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가나요? 네, 이번 주에 가지 마야 할 곳이 있습니다. 도심 속에 있는 명동인데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25만 명 정도의 중국인 내방객들이 관광 쇼핑으로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바로 이 핵심적인 상업지역에 인접한 투룸인데요. 직접적인 수요, 이런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바로 필동 역세권의 투룸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은 이번 주는 가보지 말아야 할 그곳 가보도록 하겠고요. 자, 앞으로 매주 화요일 함께해 주실 김규현 수석연구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첫 시간인데 회심의 네. 지역들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느 지역이죠? 일단은 2, 3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교대역을 도보 5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서초역입니다. 교대역이죠. 교대역이라고 불리는 황금 노선 중에서도 황금 노선인 더블 역세권이죠. 그래서 300평 이상의 대지 면적의 지하 주차장을 겸비한 서초동 다세대 신축 주택, 그리고 두 번째 매물은 우면동인데요. 우면동 같은 경우는 쾌적한 환경이죠. 더불어서 R&CD 특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R&D 센터를 5분 정도, 도보로 5분 정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면산과 양재천을 둘러싼 배산임수의 지역이죠. 우면동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동산 정보 간단한 투자 포인트 또 지역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 서초동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 3호선 교대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내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7층 건물 내 7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3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4,500만 원 예상됩니다. 첫 번째 지역은 서초구 내에서도 핵심 지역이죠. 서초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원님, 네. 입지적인 메리트 뭐가 있을까요? 네, 입지적인 메리트 서초동 하면은 네. 굉장히 사실 많죠. 그쵸. 얘기만 네. 전달을 해도 사실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 3호선, 지도에 나와 있다시피 2, 3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교대역, 그래서 교대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이 매물지에 이제 접해 있고요. 교대역과 강남역 중간에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교대역에 매물지가 가까이 있는데요. 황금 노선 중에서도 황금 노선이다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교대역 중심으로 법조타운이 굉장히 유명하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보면 안 되는 곳이긴 하지만 대법원이라든가 대검찰청이 질비해 있습니다. 그 맞은편으로 굉장히 최고급 주거 시설인 롯데캐슬 아파트라든가 자이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즉 최고급 주거 시설이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또 이 지역 하면은 학군이 굉장히 유명하죠. 제2의 대치 학군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서초초등학교, 교대 부속초등학교, 그리고 서울교대 등의 제2의 대치 학군의 뛰어난 교육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편리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롯데마트, 뉴코아 백화점, 그리고 서울 성모병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초구의 자랑거리인 예술의 전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입지 여건으로서 뛰어난 위치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초동의 입지적인 매력 분석해봤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가기보다는 부동산 관련해서 좀 투자 매력으로 가보는 것은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개발 호재도 좀 점검해 볼게요.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강남에서 네. 한전부지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교대역에 있는 13,000여 평의 롯데 칠성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롯데 칠성부지 같은 경우가 이제 호텔, 상업, 업무시설뿐만 아니고 기업, 관광, 전시시설이라고 해서 마이스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제2의 롯데타운으로서 명색이 될 거고요. 또한 이제 삼성타운이라고 강남역에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해서 롯데 칠성부지,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코오롱부지, 그리고 20m 정도의 매물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개발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되죠. 그럼으로써 지상은 17만 평의 공원이 되는데요. 바로 한남 아이서부터 양재 IC까지 무려 17만 평의 규모의 대형 공원이 형성되기 때문에 내 집 앞마당처럼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매물지와 한 30m 정도 거리거든요. 그 부분 역시 큰 개발 호재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정보사가 이전이 됐죠.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는 이제 서초로가 끊어져 있습니다. 서초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회로서 이제 방배역을 이용하는데요. 6차선 이제 사당로가 생김으로써 530m 터널서부터 1280m 장제 터널로 이 끊어진 곳이 이어집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테헤란로, 서초로, 사당로로 일직선상으로 도로가 이어지는 것 역시 간접적인 개발 호재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초구의 자랑거리인 예술의 전당, 즉 문화특구로서 좀 더 더욱 확실히 견고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술의 전당, 정보사 복합문화단지, 그리고 세빛섬을 잇는 문화벨트까지 쭉 일직선상의 그런 복합문화단지를 형성한다는 건 역시 개발 호재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가 체크해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롯데칠성 부지 관련해서는 상업적인 부분 또 업무적인 부분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더욱더 모여들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또 부동산 하면 도로가 생명인데 도로 관련해서도 호재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또 관련해서 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건물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이라면 약간 거래가 있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건물 특징에 투자 포인트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상세히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17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7월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328평의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세개동 단지형 신축 건물이라는 점이 건물 특징입니다. 건물 특징이면서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7층 중 6층에 위치해 있는데 넓은 투룸이죠. 그래서 주방과 거실이 7층이죠. 7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방과 거실이 분리된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전용이 12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건물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1대1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보통의 건물 같은 경우는 지상에만 필로티 주차장인데, 또는 필로티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지하와 지상 두 층 간에 개별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총 70대가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대1 개별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 또는 건물 특징으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세탁기, 냉장고 등의 풀옵션이 설치가 되어 있는 점, 엘리베이터가 보통 7, 8인승인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한 13인승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무인 택배함, CCTV 등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성과 보안성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고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들이 이제 요새 시국이 흉흉하기 때문에 보안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매물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언제든지 상주하실 수 있는 그런 경비원이 있고요. 그리고 사설 보안업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면 출동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세대별 개인 락카라든가 주민 공동시설, 전기자동차도 충전소가 한 2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지하에 통신망이 설치가 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전부 다 부대시설로 고품격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요? 네, 가격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매매가가 3억 7,500만 원입니다. 월세 시에는 3천에 150만 원이고요. 전세 시에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6천만 원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500만 원, 월세 시에는 8,500만 원이고요. 실거주 시에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매달 이자 70만 원을 제외하고도 수익률 80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고요.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해서 11.4%의 수익률을 창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다세대 주택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매수를 고려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체크해 주세요. 네, 어떤 매물이든 온라인에서 보는 것보다는 실제 가봐서 발품을 팔아서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비교해 보면서 왜 이 매물이 가치가 있는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진단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해서 적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리고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두 번째 부동산 정보는 오늘 김철문 대표와 함께 필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 4호선 충무로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먼저 중구 필동 입지적인 매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부분 네. 볼까요? 예, 서울 도심의 가장 큰 상권과 가장 큰 녹지타운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앞쪽에 보시면 명동이라든지 남대문, 동대문 상권이죠. 상권의 랜드마크로 할 수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시면은 면세점이 무려 3개나 있습니다. 신세계, 롯데, 두산 면세점이 있죠. 그만큼 이 지역의 관광 쇼핑타운으로서 그림이 이 지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부분이 이 지역이 공시지가, 수익형 부동산의 1번지로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주변 지역의 이런 상권이라든지 업무타운, 그리고 고급 인력, 미디어 센터라든지 다양한 언론 매체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고급 인력 수요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원하는 부분, 직주 근접형이죠.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입지적인 여건이 탁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다양한 고궁이라든지 주변 지역의 청계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쇼핑한 다음에 인근 지역의 남산이라든지 이 주변 지역에 많은 그 구경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런 시너지 효과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지역 중 한 곳이면서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관광 테마 그런 랜드마크로 꾸미고 있는 지역이 이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의 그 교통편인데요. 충무로역은 다 아실 겁니다. 바로 대한극장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3호선과 4호선이 있는데요. 자, 3호선 같은 경우는 압구정역과 강남권까지 5정거장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바로 옆에 서울역과 동대문 역사공원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환승역이 보통 6개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교통의 사통팔달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용산권의 접근성이라니 강남권 업무타운의 접근성도 탁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인근 지역에 보시면 바로 동국대학교라든지 바로 남산공원까지 도보로 3분 이내에 바로 공원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쾌적성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필동의 입지적인 매력 여러 가지 체크해봤고요. 이제는 다양한 개발 호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있죠? 예, 강남 다음으로 그 핵심적으로 마이스 산업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곳이 현재 보시면 중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역세권 개발의 첫 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서울역의 고가공원이 노후도를 통해서 여기에 도심공원, 고가도를 공원화시키고 있죠. 이런 부분이 내년 하반기에 이 지역에 공원이 오픈함을 통해서 인근 지역의 대형 빌딩과 바로 통행로를 연결하면서 그런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현재 보신 명동과 남산에 지금 보행로가 단절되어 있는데요. 예정자락에 지금 현재 공원화를 통해서 명동에서 바로 남산까지 보행로가 연결되는 장점이 있고요. 최근에 또 한번 발표된 부분이 세종대로 지하도시안이 있습니다. 바로 인근의 해연이라든지 시청 그리고 인근 주변 지역의 축구장, 네베크로 지하도시가 연결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여기에 지하철 노선 12개 그리고 대형 빌딩이 실질적으로 20개 이상이 연결되는 그런 보행로가 또 다시 한번 지하도시에 걸선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그 막대한 자원이 투자되는데요. 1조 원 이상이 투자됨으로 인해서 그 부고 효과는 상당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시겠지만 그 명동이라든지 을지로 주변의 의료 관광 테마 단지라든지 또 동대문 상권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패션 산업이라든지 문화 산업,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개관을 통해서 실질적 문화라든지 상권의 교류를 통해 많은 외국인 수요라든지 인근 지역의 야간까지 다양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테마 형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대문 상권의 팽창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인근 지역의 세운 상가가 지금 도심 재생산을 통해서 문화 상품과 더불어서 바로 도심 재생산으로 현대화 건물로 다시 한번 전환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광 시너지 효과가 중추적으로 향후에 굴뚝오는 산업으로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주변 지역에 같이 창출할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 여건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건물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준공이라면 네. 뭔가 상세하게 소개해 주셔야겠죠. 네. 예, 건물 부분이 상당히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명동 주변 지역의 땅값이 높은 건 다 아실 겁니다. 이 바로 옆쪽에 지금 도심권에 실질적으로 단지형으로 무려 3개 동입니다. 총 60세대인데요. 바로 또 평지라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전체 대지 면적이 350평이기 때문에 주차가 실질적으로 한 세대당 한 대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부 옵션 부분에 인테리어가 한 셈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인테리어 부분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도 그만큼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부터 풀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남권에 대비했을 때 옵션 부분도 더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그 입구에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8m와 6m에 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에 이렇게 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세개동 60세대의 규모 면에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 한 개 동 정도의 버금가는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또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성 부분도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가격 메리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가격 정보 어떻게 되나요? 자, 명동 주변이라 가격이 굉장히 높을 걸로 예상하시는데요. 분양가가 2억 700만 원, 2억 7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전세가 2억 4,500 이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2,500 정도로 완벽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소액 투자 매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중구 같은 경우는 제가 수익형 부동산을 가장 추천한 지역인데요. 기본적으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 기본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준공 전에 미리 임대가 맞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 여기에 현재 공급이 없다는 부분인데요. 자, 1금융권에서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1억 7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에 7천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전하게 임대 수익을 받으시면서요. 향후에 희소가치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매매 차익까지 견줄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다세대 주택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 시 유의점도 체크해 주세요. 예, 이 상인들의 그 심리를 좀 파악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원하는 부분은 장사 끝나고 피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형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명동이나 이런 주변 지역은 어느 정도 거리 부분에서 접근성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시면 그만큼 투자에 있어서 향후에 어느 정도 안전하게 투자가 가치에서 뛰어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번에 마지막 부동산 정보 서초구안에서요. 이번에는 우면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손역에서 차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6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5층 건물 내 2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전세 보증금 2억 7,500만 원, 실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우면동의 입지적 매력 뭐가 있을까요? 네, 우면동 하면은 강남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그 그린벨트라든가 일종 전용 주거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주변에 보면은 향촌마을이라든가 성동마을 등이 있는데 이 매물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매물이 속해 있는 매물지만이 유일하게 다세대 개발이 가능한 희소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양재 우면 R&D 센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100만 평 규모의 부지죠. 그래서 기업 R&D 단지에 직접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 바로 삼성, LG, KT가 도보로 모두 한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어떻게 보면 입지적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외에도 이제 4호선 선바위역이라든가 3호선 양재역 그리고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역이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면산 터널을 이용하면 교대역은 10분 이내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뭐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강남의 양평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배산임수 풍수지리설도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는 우면산 산책로가 있고 앞에는 양재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직장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우면산과 양재천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힐링이 가능한 고품격 주거 도시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 실리콘밸리 내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우면산을 바라보고 양재천을 그렇죠. 바라보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개발 호재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100만 평의 R&D 지역 특구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이시티 용지죠. 양재 IC 밑쪽 양재동 225번지 일대인데요. 파이시티 용지 이 부분에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 화훼 공판장 그리고 양곡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6층에서 35층까지 5개 동으로 해서 연면적 23만 평이죠. 사업비만 해도 2조 4천억 원인데요. 이 비용을 들어서 건폐율과 용적률 150% 상향을 해서요. 뉴욕의 트라이앵글이라든가 독일의 아들러스호프처럼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죠. 바로 RNCD라고 CT가 이제 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4개의 권역으로 만들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코어권이라고 해서 양재 시민의 숲, 그리고 지식기반 상생권이라고 해서 우면 R&D 센터, 그리고 지역특화 혁신권이라고 해서 양재 이동, 마지막으로 도시지원 복합권이죠. 양재 IC 그 225번지 일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연계뿐만이 아니고 창의적 환경과 문화 단지를 만든다는 그런 커다란 계획이죠. 이에 더불어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5천억 원, 그리고 KT는 4천억 원의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부고속도로 나비 플랜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서 17만 평의 한남아이스부터 양재 IC까지 지상은 공원 그리고 지하는 도로화가 된다는 그런 개발 호재도 있는 곳이죠. 네. 네, 개발 호재와 입지적인 매력 분석해봤다면 이제는 건물 특징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지어졌는데 직접 가보는 게 더 좋겠지만 가본 맞습니다. 것처럼 네. 용건님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3D 영화처럼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6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올해 6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2개 동 단지형 신축 건물입니다. 도로 6m, 4m에 접해 있고요. 5층 중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분리된 투룸 구조고요. 전용이 한 13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3베이 구조죠. 신평면 구조고요. 전용이 한 14평 정도 된다라는 점. 그리고 1층이 필로티 주차 시설로 인해서 1:1 개별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드럼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이런 것들이 풀옵션으로 설치가 돼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무인 택배함, CCTV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편리성과 보안성 두 마리 토끼를 다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면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재천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쾌적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도시생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매우 좋기 때문에 플러스 옵션으로 훌륭한 환경 부분 꼭 체크해 보시라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환경도 좋고 건물도 좋고 매력도 좋단 말이죠. 네. 가격도 좋아야 하는데 가격 어떤가요? 네, 가격도 다행히 좋습니다. 네. 자, 매매가는 3억 원입니다. 강남의 그 다세대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부분인데요. 임대가는 월세 시 2천에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전세 시에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1,000만 원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2,5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7천만 원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한 8.1% 정도 되는데요. 이자 50만 원을 제외하고도 월 5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한 600만 원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구 읍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할 때 이런 점을 유의해라. 어떤 점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면동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양재천과 우면산이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뭐 벚꽃이라든가 유명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걸어보면서 또 여러 가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소성이 있는 그 매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매물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 지역이 참 좋구나 또는 이 매물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하면 더욱더 여러 가지 투자 가치를 더 높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어졌습니다. 이미 6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발품 팔아서 더 좋다면 연구원님과 함께 시간 내서 양재천 주변 우면산 어떻게 보이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마지막 부동산 정보 전해드렸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함께 해주신 두 분의 무료 세미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정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정은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드립니다. 서울시내 알짜
아파트와 상가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마포역 2번 출구 마포 트라펠리스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337-8899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규현 수석연구원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에 ANC 도시개발에서 열립니다.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 함께해 주신 두 분은요. ANC 도시개발의 김규현 수석연구원, 또 굿머니 투자컨설팅의 김철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최신 부동산 트렌드부터 여러분의 고민, 또 알짜 부동산 정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